산업재해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포항 지진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정부 추경 예산안 심사가 성과 없이 끝나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거센 책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이 2달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정부의 추경 예산안 심사가 6월 국회에서도 성과 없이 종료되자 지역 정치권도 공방입니다. 포항 민심을 대변해야 할 지역 정치권마저 자칫 정쟁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특별법과 추경 예산안 처리가 기대됐던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민주당은 일부 야당이 목리를 부렸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완전한 추경 예산안을 제시한 채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논평과 기자회견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포항남 울릉위원장은 한국당이 정부 발목 잡기 하느라 민생을 차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해서 무산시킨 것은 포항 시민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건 정작 민주당이라며 선거용 시비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일정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틀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무산된 상태고요. 지금 이번 주에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민주당도 지진특별법안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아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기 충분하고 한국당도 포항 시민만 생각해 조건 없는 추경 처리와 예산 증액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상대를 자극하거나 비방하는 언쟁을 삼가해 왔습니다. 각종 집회에서도 한국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등 합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정치인들도 공방에 가세해 특별법 제정과 추경 통과는 기약 없는 염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오늘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 기자회견에서 지진특별법 통과와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도 농해수위에서 산자위로 옮기고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6조 7천억 원 추경 중 1.7%인 1,131억 원에 불과한 포항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소 연구개발특구와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흥해 종합 커뮤니티 건립과 창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지역 현안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이딴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포스코는 이전에도 위원회를 열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산재 예방과 관련한 회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포항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직원이 숨진 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스코는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위원장인 포항제철소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근로자 측 위원들의 회의 개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이 보장한 위원들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크레인 사망 사고 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포스코는 지금까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임시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 측은 취재 과정에서 분기별 정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4분기 정기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고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당시는 불과 2달여 사이
현장 작업자 3명이 잇따라 협착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위원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게 되면 근로자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몰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2분기 위원회에서는 회사 측이 산재 예방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일방적으로 누락하거나 부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올린 안건 14개 가운데 9건을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도 없이 제외시키는가 하면 상정된 주요 안건도 충분한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컨트롤하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직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그런 안건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장이 한 번에 그냥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바로 부결, 그래서 뭐 더 얘기도 못 하고요. 본회의의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했고.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건 관련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돼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과태료는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늘부터 포스코의 잇단 산재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전철 구간이었던 포항 동해 구간의 전철화 사업을 위해 오는 24일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며 4,8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포항, 동해, 강릉만 전철 운행이 가능해 운영 효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 구간에 전기철도 고속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2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제 오후 4시에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동안 월성본부는 발전 설비 전반에 대한 기기 점검과 정비, 설비 개선, 법정 검사를 마쳤습니다. 월성 2호기는 오늘 오후 6시쯤 정상 운전에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상주에서 어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자 더 큰 규모의 본진이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만 올해 9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시 외서면 관현리 일대에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전 11시 4분쯤입니다. 상주에서는 지난 20일에도 규모 2.0 지진이 났습니다. 소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본진이 아니라 전진이 되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냐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진 진원은 땅속 14km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상주 일대 단층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남 지역에는 양산 단층 등 북동 방향을 향하고 있는 단층이 많이 있어 에너지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 29차례 가운데 북한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북은 9번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옥천대하고 영남 6개의 경계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동서방향의 압축력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압축력 하에서 북동 또는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 영남 지방에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주 지진 이후 활성 단층 지도를 만든다며 지표면에 드러난 단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지하 단층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는 화랑마을의 수련 활동과 시민들의 피서를 위한 체험형 수영장을 열었습니다. 체험형 수영장은 원형풀과 미니 워터슬라이드 등이 갖춰졌고 2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일까지 42일간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물놀이장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과 간호사 등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1회 아마추어 무선연맹 재난통신 전국 청소년 필드대회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울진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청소년 아마추어 무선사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재난 상황 시 네트워크 구축 요령을 배우고 생존 수영과 울릉도 독도에서의 교신 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청소년 아마추어 무선사로 구성된 유스 재난안전 무선클럽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트릭스부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까지 수많은 영화에 영감을 준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상식을 깨는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기막힌 상상력의 근원을 살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과로 얼굴을 가린 독특한 그림은 액자를 든 친구의 사진을 보고 그렸습니다. 몸통이 3장인 사람 또한 마그리트가 연출한 사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신을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을 화폭에 담으며 마그리트는 그림만큼이나 독특한 사진 세계를 선보입니다. As he done it for his own paintings, he uses photography as a tool. He doesn't want it to be a photographer, no more a painter. He just wanted to express his idea and his philosophy. 마그리트의 사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벨기에 샤를루아 사진미술관이 함께했으며 마그리트의 어린 시절부터 1967년 사망할 때까지의 원본 사진 130여 점과 직접 찍은 영상 2점이 소개됩니다. 이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마그리트의 삶에 아마 흠뻑 빠져보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마그리트의 회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전시일 것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그리트의 사진과 영상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마그리트를 모티브로 한 국내 작가의 대형 영상 작품과 초현실주의를 느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공연 소식입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창작극 궁전의 여인들이 경주예술의 전당 원하울, 2019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영일대 야외극장 등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영덕군은 오늘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와 7번 국도가 만나는 남산리에 복숭아 장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3,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복숭아 장터는 시골 풍경으로 단장돼 관광객들을 상대로 농민들이 생산한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직접 판매합니다. 영덕군은 복숭아 본격 출하기인 다음 달 8일에는 정식 개장식을 갖고 복숭아 품평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항에는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한낮 기온 33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무더웠습니다. 오늘 포항에는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곳곳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한낮에는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런 날씨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 낮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경북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KT와 호텔 파운티나는 음성과 손동작만으로 리조트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의 호텔을 건립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경북에도 내년 하반기에 5G 기반의 최첨단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제24회 경상북도 5개 광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 광고물 분야와 이미 설치한 광고물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합니다. 수상 작품은 10월 10일부터 4흘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 농가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적법화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에서 적법화 신고를 마치거나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는 6,200여 곳으로 전체 대상 농가 가운데 86%가 적법화를 진행 중입니다. 9월 27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적법화 이행 기간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을 통해 사용 중지와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신진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12살 친딸에게 수면제를 아이스티나 건강음료라고 속여 먹인 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허위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